자, 시리즈 두 번째 1차 시입니다.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두통, 뇌 시한폭탄 뇌동맥류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동맥류의 위험 사례를 먼저 볼까요? 뇌동맥류의 위험 사례는 고 강수연 배우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수연 배우가 2022년 5월에 사망하셨는데 그 사망 원인이 뇌출혈로 알려져 있죠. 그 뇌출혈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뇌동맥류였습니다. 자, 뇌동맥류가 뇌에 있는 동맥이잖아요. 뇌에 있는 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터지면 급사하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뇌동맥류인데 뇌동맥류는 노인들한테서 많이 발견된다, 또는 파열은 이제 노인에게서 파열이 많이 된다, 또는 계절성으로 보면 이제 추운 계절에 혈관이 이렇게 연축할 때 그때 이제 파열이 많이 된다라고 좀 알려졌는데, 고 강수연 씨는 사망 당시가 5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또 사망 계절이 5월이었어요. 그래서 뇌동맥류 파열이 꼭 노인에게서 꼭 추운 겨울이 아니라 젊은이에게도 또 사계절 다 위험하다,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번 자시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동맥류가 뭔지를 이제 먼저 아셔야겠죠. 자, 뇌동맥류는 뇌혈관, 뇌에 있는 동맥이죠. 뇌에 있는 동맥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를 뇌동맥류라 합니다. 자, 풍선은 계속 커지면 빵 하고 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뇌동맥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 속의 시한폭탄처럼 위험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뇌에 있는 동맥이 파열인가 뇌출혈인데, 정확하게는 그 위치가 뇌막 아래에 지주막이라는 곳인데 지주막 아래서 출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뇌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뇌동맥류의 이제 경우수를 보면 이게 막대기처럼 보이긴 한데 이게 혈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 나올 수도 있고, 한쪽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한쪽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거죠.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은 우리가 시리즈 1에서 MRI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런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혈관 따라서 이렇게 잘 가다가 볼록 튀어나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뇌동맥류다 그러면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자, 뇌동맥류가 그러면 치료를 꼭 해야 되냐, 증상이 나타날 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뇌동맥류는 혈관이 부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증상이 없습니다. 언제 발견돼요? 뇌동맥류는 우연히 검사할 때 발견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50세가 넘어가시면 이제 뇌 혈관을 촬영을 뇌 MRI나 또는 3차원의 CTA로 검사를 좀 하실 것을 권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 뇌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또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면 치료를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파열되면 그때는 증상이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빵 하고 파열될 때 증상이 경험한 분들의 증상을 이렇게 보면 극심한 두통이에요. 우리가 보통의 이제 두통에 시달려서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좀 가라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통. 그래서 뇌 안에서 출혈이 되니까 의식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출혈이 되면 진단명이 바뀝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았을 때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에서 질병 분류 코드가 I67.1이 코딩이 되고요. 만약 출혈이 됐다 그러면 진단명이 바뀌어서 지주막하 출혈이 됩니다. I60으로 진단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진단명이 출혈과 파열과 파열되지 않은 것이 진단명이 바뀐다는 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되면 고 강수연 씨처럼 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누구한테 발견되는지, 언제 발견되는지를 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앞에서 맨 첫 페이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노인에게서 또는 겨울에 파열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했고, 그다음에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우연히 검진에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검진률이 많이 높아지고 또 종합검진으로 뇌동맥에 대한 검사도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년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한번 보시면 2019년에는 11만 명이죠. 11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8만 명입니다. 63%가 증가했죠. 검진의 역할도 있을 겁니다. 검진의 역할도 있겠지만 원인은 알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뇌동맥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으니 위험이 증가한 거죠. 전 국민의 위험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뇌동맥류에 대한 보장도 좀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죠. 자, 뇌동맥류는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2023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연령별 뇌동맥류의 상태를 보시면 50대, 60대, 70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죠, 발생률이. 그래서 보통 노인에게다 그러면 60, 70대 얘기하는데 40, 50대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40대부터 50대부터 뇌의 MRI만으로 검사가 좀 부족할 수 있다. 뇌 MRA까지도 검사하시는 걸 추천하는 그런 형편인 거죠. 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뇌동맥류는 비파열성인 경우에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냐면 검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작아요, 뇌동맥류가. 그러면 수술하거나 치료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검사합시다. 추적 검사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 그때 검사는 혈관 검사, MRA나 뇌혈관의 3차원 CTA를 찍는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근데 환자는 자기 머릿속에 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감에 굉장히 시달려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자, 그 뇌동맥류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뇌동맥류도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 의사 선생님들이 요거는 좀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코일 색전술을 합니다. 자, 코일 색전술은 개도술, 머리를 여는 수술이 하지 않고 사타구니 쪽에 대퇴동맥으로 카테타를 넣어요. 카테타를 넣어서 여기 뇌동맥류,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데다가 철심 같은 걸 넣어줘요. 그래서 동맥류가 이제 더 이상 부풀어 오르거나 터지지 않게 하게 종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일 색전, 색전이라는 얘기는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일로 막아준다. 그래서 코일 색전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머리를 열지 않으니까, 개도를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시술처럼 보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의 기술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철심들이 사람의 인체 조직,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엉겨붙는 이런 혈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치료를 하고 나면 항혈소판 제제를 좀 복용하시는 그런 형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커요. 코일 색전술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도를 합니다. 머리를 열어서, 머리를 여는 수술은 우리는 관혈 수술이라고 하죠. 관자는 볼관자고 혈은 피혈자죠. 그래서 피를 보면서, 그러니까 머리를 여는 겁니다. 개도를 해서 큰 그 풍선을 찾아서, 뇌동맥을 찾아서 클립으로 결찰을 합니다. 어느 누가 저한테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클립 결찰술하니까 되게 간단한 수술로 좀 인지가 됐나 봐요. 그래서 개도,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머리를 열어서 하는 게 클립 결찰술입니다. 신경외과 방에서 하는데요,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방 간호사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자, 이 클립 결찰술도 하고 나시면 계속 추적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풍선처럼 뇌동맥류가 부풀었잖아요. 그러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뇌동맥류는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심뇌혈관에 좀 뇌동맥류에 뇌혈관에 보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추천을 할 필요가 있죠. 뭐라고 추천하냐면 꼭 집어서 뇌동맥류는 보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냐면 보통 뇌출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뇌경색과 관련된 보장은 많이 갖고 계신데 뇌동맥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I67.1에 대한 보장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집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뇌동맥류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 속 시한폭탄이다. 터지면 뇌출혈이 돼서 굉장히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이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조기 발견하는데 지금 40, 50대도 굉장히 많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전에 출혈되기 전에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만큼 보장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뇌동맥류가 발견된다면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된다면 관열적 수술 또는 비관열적 수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과 관련된 보장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회원들과 점검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 회사 거를 좀 추천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 거 뭘 추천할까 봤더니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 목적은 터지지 않기 전에, 그러니까 파열되기 전에 조기 진단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치료가 우리 MG 공제 뇌심 안심 건강 공제 있죠. 그래서 진단비는 공제에 뇌심 안심 건강 공제 진단비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뇌보장 특약에서 뇌혈관 진단 뇌출혈은 제외한 보장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뇌출혈 제외한 지금 출혈되기 전에 뇌동맥류니까 요 특약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출혈은 카테타를 넣어서 하는 비관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개두를 하는 관열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을 모두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수술 특약으로 보장을 준비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특약을 한번 볼게요. 뇌심안심 건강공제입니다. 자, 계약별급부를 보시면 주계약은 뇌출혈입니다. 자, 비파열성 뇌동맥류인데 아주 나쁜 케이스로 출혈을 했다. 그러면 진단명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뇌출혈 진단 급여금에서 보장을 받으시죠. 이 뇌출혈 진단 금액은 굉장히 고액으로 지금 보장을 받으시는데 뇌출혈이 한번 일어나면 고강수연 씨처럼 사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하지 않고 사시면서 계속 잘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편마비가 생기기도 하고 편마비가 없이 잘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이란 직장으로 복귀는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거를 보장을 하고 있죠. 생활안정자금은 12개월까지 매달 지급합니다. 그때까지는 보장. 6개월 만에 돌아가셔도 12개월까지는 보장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계속 사세요. 5년까지 사시면 5년까지 60개월까지 보장을 합니다. 근데 보장하고 나서 다시 한 번은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최대 5년까지는 매달 지급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80세 우리가 보장 기간까지 뇌출혈이 발생 안 하고 비파열성 뇌동맥류에서 잘 치료하셔서 뇌출혈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사고 축하금을 드리죠.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보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뇌출혈 주계약을 2천만 원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뇌출혈 진단금 2천만 원 하고 매달 10%씩 200만 원씩 60개월 을 더합니까? 1억 4천이네요. 지금 뇌출혈에서 1억 4천까지 보장되는 상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고액으로 우리가 잘 보장할 수 있는 게 뇌심안심 건강공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특약으로 무배당 플러스 뇌보장 특약에서 I67.1 뇌동맥류를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뇌동맥류는 여기 뇌혈관 질환 진단급여금은 그렇게 큰 고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액은 아니지만 수술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수술 치료와 관련된 수술비 특약을 같이 준비하시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시죠. 자, 수술 특약은 관열 수술, 개도 수술을 하거나 비관열, 카테타로 넣은 수술을 하거나 각각을 드리는데 얘는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매년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1년에 한 번씩 2회를 했어요. 그럼 2번 주는 거죠. 근데 1년에 2번 했어요. 그건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액으로 한 번 지급되는 것도 참 좋은 보장이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고 보장하는 이런 혜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수술비는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관열 수술은 우리가 예를 들어놨어요. 관열 수술은 그 I67에서 만약 뇌동맥류 결찰을 한다면 개두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개두를 해서 이제
뇌를 보면서 하는 수술, 비관열은 카테타 수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질병분류 코드 I67에 만약에 비파열성 뇌동맥류라 하더라도 카테타를 넣어서 코일 색전술을 하면 이렇게 비관열 수술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다.